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국방 수출에 진심인지 역사와 비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가성비 좋은 무기 만드는 건 한국의 전통이었다고 하는데요. 인구가 많은 대륙국 중국, 몽골과 붙을 때 무조건 병력수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니 한 발 쏘면 끝장이라는 효율성 살상력을 추구하는 방식이 예전부터 뿌리내렸습니다. 그 전통이 현대에 와서도 K9 자주포, K2 전차처럼 가성비로 세계를 압도하는 무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가 직접 무기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꽃피웠다고 하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럼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국산 무기를 개발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으로 도약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945년 8월 인류 최대의 재앙이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미국, 소련의 냉전체제가 펼쳐졌죠. 해방을 맞은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북이 3~8도선으로 갈라져 남한 북한이 각각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결국 분단이 고착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50년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 중국, 소련까지 얽힌 국제전이 되어버렸죠. 3년간의 처절한 전쟁 끝에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됐지만 한국은 폐허 그 자체였고 남과 북은 냉전체제 최전선에서 끝없이 대치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지만 북한은 중공업 우선의 전후복구를 진행하며 실제로는 군사력 강화를 꾀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엔 무장공비, 간첩 침투를 끊임없이 감행했죠. 청와대 코앞까지 무장특수부대가 들이닥친 1.21 사태, 푸에블로 혼합치,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등 전쟁 공포가 다시 엄습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1969년 미국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아시아 방위는 당사국이 책임져라는 내용인데 결국 1970년 7월 주한미군 2개 사단 중 1개 사단이 철수. 당시에 우리의 군사력은 장비 물자 대부분 미국 원조에 의존했기 때문에 미군 철수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부 모두 군사 원조에 기대어 경제개발에 매진했는데 이제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큰 과제가 생긴 거죠. 1968년 정부는 향토예비군을 창설해 북한 도발에 대비하고 동시에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기가 부족했고 미국은 새로운 장비 지원에 소극적이었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결심합니다. 우리 손으로 무기 만들 수 있다. 이제부터 방위산업을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1970년대 초 4대 핵공장 계획, 주물선 특수강 중기계 조선소와 국방과학연구소 ADD 설립이 본격화됐습니다. 물론 초반엔 기술, 자본, 인력 모두 부족해 삐걱댔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추진력이 붙게 됩니다. 1971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에 긴급 지시를 내립니다. 올해 안에 칼빈, M1 소총 시제품 만들어와 연구원들은 미군 무기를 통째로 분해 역설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며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당장 기계 재료도 변변치 않아 총열 깨짐 등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소총, 박격포, 통신장비 시제품을 만들어내며 국산 무기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이것이 이른바 번개사업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해보자라는 정부 의지와 연구진 집념이 만나 기적을 만든 대표 사례였어요. 번개사업 3차가 진행되던 1972년 대통령은 또 하나의 깜짝 지시를 내립니다. 1975년까지 200km 지대지 미사일 개발. 이것이 백곰 프로젝트였죠. 당시 미사일은 전 세계 소수 선진국만 만드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사일 만들면 동북아 긴장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정부는 비밀리에 연구진을 모아 개발을 추진합니다. 여러 차례 실패 끝에 1978년 백곰 미사일 첫 성공. 이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대한민국은 우리는 미사일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기술은 이후 민간업체, 중화학공업으로도 퍼져 대한민국 산업기술 전반의 수준을 한껏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산 무기를 만들려면 당연히 대량 생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중화학공업 육성입니다. 1973년 철강, 조선, 기계전자 등 6대 업종에 집중 투자, 방위산업 플러스 민간 제조업을 동시에 키워 성장 플러스 안보 2마리 토끼,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전략을 정립하고 1974년 군사력 건설 국방 8개년 계획, 율곡 계획을 추진합니다. 여기서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무기는 방위산업에서, 불가피한 무기는 해외 구매로 조달하되
점진적으로 국산화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잡은 거죠. 1977년 중부전선 화력시범대회에서 소총부터 155mm 대구경포, 장갑차, 심지어 헬기까지 국산을 선보이며 우리 국군이 쓸 무기는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자주국방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것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도 나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며 안보 최우선을 외쳤죠. 단순히 무기 국산화가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를 통째로 방위산업 가능한 형태로 개편하는 혁명적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청와대 방위산업 담당 비서관 신설, 창원공업단지 기계공업 핵심 공장 건설, 방위세 신설, 기계공고 설립 등 대규모 투자, 미국은 여러 차례 군사원조 끊겠다, 주한미군 철수 더하겠다며 압박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 기회에 자주국방하지 않으면 또다시 불행한 역사라며 버텼습니다. 그 의지 덕분에 대한민국은 번개사업, 배꼽미사일, 105mm 야포, 중화학공업 등을 통해 진짜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고 국내 업체들이 각종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곁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한 핵심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병영 예비역 육군중장이죠. 6.25 전쟁 당시 130번 부대 단위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 없이 승리, 제1사단장, 5군단장, 합참본부장, 제2군 사령관 등 요직 역임, 우리 기술로 국산 병기 개발하자며 105mm 야포 개발 착수, 서치라이트, 낙하산 국산화 도전 등 방위산업 초석 닦음. 이 장군은 자주국방과 방위산업은 국가의 생존 문제라며 박정희 대통령에게 무기 국산화를 적극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ADD 국방과학연구소 출범, 105mm 야포, 낙하산, K전투기 F5 조립 생산 등으로 이어진 거죠. 가성비 무기 전통이 현대 한국에서도 살아있다는 사실, 이병영 장군이 큰 공을 세웠다는 걸 잊으면 안 될 겁니다. 1970년대 자주국방 정책과 방위산업 육성은 결과적으로 무기를 외국에서 전부 사오던 나라가 스스로 만들고 수출하기까지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력, 국산 무기 비중 확대, 해병대 육군 공군 등 실전 전력 강화, 경제, 중화학공업 발전 플러스 기술 인력 양성, 고용 창출, 수출 증가, 위상, 기술력, 효율, 살상력 모두 갖춘 K방산으로 세계가 주목. 물론 대기업 특혜, 중복 투자, 정경유착 등 부작용도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일부 방위산업 계획은 수정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같은 명품 무기가 탄생한 토대는 바로 1970년대에 닦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철저히 대응했다고 합니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강경 발언으로 게릴라나 간첩 침투 시 즉각 보복 공격을 지시해 김일성이 오히려 박 대통령 암살을 기도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이런 단호함이 군의 사기를 북돋고 방위산업 추진에 있어 미국의 압박도 개의치 않고 달릴 수 있었던 심리적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처럼 국가가 망하면 다 소용없다는 의지, 참 쉽지 않은 결단이었겠죠. 오늘날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 K 콘텐츠뿐 아니라 K 방산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전쟁의 폐허에서 자주국방을 외치며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영 장군 같은 인물들이 불가능에 도전했던 1970년대에 있습니다. 가성비 무기 전통, 민족의 저력을 믿고 달려온 노력, 그리고 나라가 있어야 먹고 사느니라 라는 강력한 의지. 지금도 북한과 맞서며 더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K방산. 이게 우리가 스스로 일궈낸 기적이자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방, 더 멋진 도약을 기대해봅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멋진 이야기,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